1937년 1월 30일 차가운 겨울 강바람이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을 휩쓸던 날이었습니다. 남한산성의 서문이 열리고 조선의 임금인조가 천천히 성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의 상징인 화려한 골룡포와 의장을 갖춘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실록에는 인조가 의장을 모두 없애고 쪽빛 옷차림으로 백마를 타고 서문으로 나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문도 아닌 서문 왕다운 차림도 아닌 초라한 행사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단지 한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가 굴욕 속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얼어붙은 길 위에 찍힌 인조의 발자국은 그대로 조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병자호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질서는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중심이었던 명나라는 약해지고 있었고 북방의 후금은 점점 세력을 키워 마침내 청으로 국호를 바꾸며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광해군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명과 후금 사이를 조심스럽게 오가며 전쟁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조 반정 뒤 정권을 잡은 서인 세력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며 청을 배척했습니다. 오랑캐를 멀리하고 명을 섬겨야 한다는 친명배금의 명분은 겉으로는 올곧아 보였지만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청태종 홍타이지는 조선의 거절과 무례를 문제 삼아 10여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고 조선은 거의 손쓸 틈도 없이 거대한 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청군의 징역은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조선 조정이 강화도로 피신해 장기전을 준비하려 했지만 길은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인조가 택한 마지막 보루는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펼쳐진 시간은 희망의 시간이 아니라 버티다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한산성 안에서의 항전은 흔히 45일로 정리되는데 그 세월은 숫자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식량은 바닥나고 혹독한 추위 속에 군사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렸고 밖에서는 청군이 산성을 완전히 포위한 채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조정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최명길은 살아남기 위해 굴욕을 감수하더라도 화친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상헌은 오랑캐에게 무릎 꿇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같았지만 방법은 정반대였습니다. 명분과 실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동안 조선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가 날아듭니다. 강화도가 함락되고 그곳에 있던 왕실 가족들까지 청의 손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인조에게 남은 선택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버틴다고 해서 반전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고 버티는 시간만큼 백성과 왕실이 치를 대감한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조는 항복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남한산성을 나온 조선의 임금은 삼전도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청태종을 위한 단이 마련되어 있었고 청군은 그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 빽빽하게 둘러서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적국 황제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단순한 패전의 길이 아니라 한나라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길이었습니다. 조선이 지키려 했던 대명일이도 스스로를 문명의 중심에 가깝다고 믿던 자부심도 그 자리에서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삼전도에서 인조는 309고도의 예를 행합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항복의식입니다. 실록은 인조가 단알에 북쪽을 향해 자리를 잡고 그 예를 행했다고 전합니다. 왕이 적국의 황제 앞에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머리를 조아렸다는 사실은 조선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임금은 곧 나라의 얼굴이었고 그 얼굴이 땅에 박히는 순간 조선 전체가 땅에 엎드린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은 단순한 항복이 아니라 조선 역사에서 가장 아픈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굴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인질로 끌려갔고 청은 조선이 자신들에게 복속했음을 분명히 확인시켰습니다. 조선은 이후 명과의 관계를 끊고 청 중심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왕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더 깊게 남았습니다. 전쟁은 짧았지만 피해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많은 백성이 끌려가고 가족은 흩어지고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따뜻한 위로보다 환양녀라는 낙인과 차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백성을 나라가 다시 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은 왕의 수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명분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요구하는지 보여준 사건이며 현실을 외면한 정치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드러낸 역사였습니다. 지금 서울 송파 일대에 남아있는 삼전도비는 그날의 패배를 조용히 증언합니다. 잊고 싶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 삼전도의 굴욕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말을 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